2023년 8월 5일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의 종류와 해당 거래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1번 교환거래.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매출 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받다. 자, 회계 처리를 해보면 현금, 차변에, 대변에, 선수국,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쓰기로 했죠. 예. 자산의 증가는 차변, 현금, 자산, 선수국, 부채. 교환거래가 맞습니다.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오는 거래죠. 2번 손익거래. 당월분 사무실 전화요금 5만 원과 전기요금 1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다. 그러면 전화요금, 통신비, 전기요금, 수도광열비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대변에 씁니다. 차변에 비용만 발생하고 있죠. 차변이나 대변에 비용만 발생하거나 수익만 발생하면 이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손익거래.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아 수익계정으로 처리하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되니까 손익거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4번이 틀렸다는 말이죠.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혼합거래 이렇게 돼 있고요. 단기차입금 100만 원과 장기차입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다. 차입금은 부채죠. 상환했으니까 부채 감소가 돼야 되므로 차변에 써야 됩니다. 부채 감소 자리가 차변이니까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잘 보면 부채하고 자산만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교환거래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결산 시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손상각을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채권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이라는 말이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거래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받아야 될 돈, 즉 우리의 권리죠. 받을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채권 계정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1번 채권 받으러, 2번 미수급 채권, 3번 외상매출급 채권이고 4번 단기차입금만 부채잖아요. 얘가 유동부채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교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편을 잘 보시면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현금, 그 다음에 현금 같은 걸 이제 통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통화대형증권에 해당되는 자기압수표,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수표,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일람 추급 허음, 그 다음에 사채이자 지급표 등이 있다고 그랬으므로 처리할 수 없는 거는 2번 당사 발행 당좌수표가 되겠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수표를 발행하면 당자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자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자, 그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상품의 순매입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상품의 매입액, 단기 상품의 매입액, 이게 총 매입액이 되겠죠. 그러면 5만 원.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대 비용은
매입액에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더하는 거예요. 52,000원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시 발생되는 할인은 빼라고 돼 있어요. 할인도 매입하고 나서 반품한 거. 그래서 매입 환출. 그 다음에 애누리 받은 거. 매입 애누리 빼라고 돼 있고요. 매출 애누리는 나오는 거예요. 매출 애누리를 매출액에서 이제 빼는 거니까 매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순 매입액이 됩니다. 그래서 5만원 더하기 2,000원 빼기 3,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49,000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거래 요소 중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그랬어요. 거래 8요소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익의 발생 대변이죠.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 정답이네요.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외상매출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를 모두 찾으시오.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이죠. 대변이라는 거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팔면 차변에 써야 되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다고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얘가 대변으로 갔다는 거는 회수했다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받기로 했을 때 그럼 이거 차변이잖아요.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을 때 회수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통예금 회수했으니까 외상매출금 장부에서 빼야 되므로 대변은 외상매출금. 첫 번째 대변입니다. 그 다음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다는 말이죠. 현금 외상매출금 회수했다는 말이죠. 라번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을 한 달 후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을 때 갑자기 왜 외상 매입금이 나왔을까요? 얘는 완전히 다른 계정이죠. 외상 매입금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을 때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다가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기말 재고자산이 5만원 과대 계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것. 과대라는 말은 많이 계상됐다는 말이에요. 기말에 재고가 많이 있다는 거는 적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돼요. 매출원가 과소.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됐다는 거는 매출원가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잡혔다는 거니까 이익이 크게 되겠죠. 이익이 과대 계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라고 이제 나와야 되고 매출원가는 과소 계상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그래야 되는데 1번 틀렸죠. 2번은 맞고 3번도 맞죠. 이익이 과대 계상. 기말의 재고는 다음 연도 넘어가요. 그래서 다음 연도 넘어가는 걸 차기 이율이라고 그러는데 차기 이율되는 재고자산 5만 원이 과대 계상된다. 그러겠죠. 예, 이렇게 과대 계상된 5만 원만큼이 차기로 넘어가니까 차기에는 5만 원이 과대 계상되는 일이 발생돼요. 매출원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써드릴게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우리가 매출 종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 매출원가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이렇게 되죠. 더하고 그다음 빼기 여기 기말 재고가 있어요. 팔고 남은 거 얘가 과대 계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니까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잖아요. 이익이 증가되는 일이 발생돼요.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위에다가 다시 써볼게요. 영업이익은 이렇게 크게 계산되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요. 이 매출원가까지 빼면 매출총익이라고 방금 말했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뺍니다.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 풀 수 있게 돼요. 매출액 2천이죠. 예, 2천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물건의 원가 1,400. 1,400만 원짜리 물건 가져다가 2천만 원 받은 거예요. 이거 받으려면 이거 팔기 위해서 판관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판관비 체크해 볼게요. 복리후생비, 판관비 외워야 돼요. 급여 이렇게 되죠. 그러면 232죠. 230.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이므로 영업이익 계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은 두 개 빼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기말의 채권은 2천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말 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한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그 공식을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기말의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추정률을 곱해요. 그래서 기말의 채권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추정률 이렇게 곱하죠. 이게 설정할 금액입니다. 이만큼을 설정할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천만 원에 1%로 하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혹시 이전 연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단기에 대손이 발생해서 쓰고 남은 게 있다면 거기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차감하는 거죠. 예. 이렇게 차감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뺀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제 설정할 금액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선입선출법이 되죠.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원가, 즉 단가 결정 방법이죠.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지출 내역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번 출장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죠. 나번 거래처 대표자의 결혼식 환구입비 이거 판관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이거 접대비죠. 예전에 이름 판관비잖아요. 그 다음에 차입금의 이자는 이자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이렇게 되고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 이렇게 되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은 가번과 나번만 됩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잉여금은 주식회사에서 쓰는 자본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한 가지죠. 주식회사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 즉 주식을 발행을 하거나 이를 증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식을 감소, 이를 감자라고 합니다. 즉 증자, 감자하다가 남은 잉여금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활동을 하다가 남는 거는 뭐가 있냐면 증자하다 남은 돈,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하다 남는 거, 감자 차익. 감자 등의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샀는데 감자가 안 돼서 다시 처분해서 남는 돈, 자기 주식 처분익. 이 세 개가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돼요. 4번의 임의적립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계 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자, 체크해 볼게요. 유동성 장기부채. 원래는 비유동 부채였는데 유동성이니까 1년 내에 상환하는 걸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유동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예수금,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장기차입금은 비유동 부채고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므로 여기에 체크한 것만 합산하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죠. 15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를 고르시오. 유형자산 취득 후에 발생되는 지출을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 지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본적 지출가 있고요. 두 번째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고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느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하냐면, 즉 수익적 지출 처리하냐면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할 때 그렇게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하고 관계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건물에 피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2번, 3번 건물 내부에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지출. 4번 상당한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3번이 그거잖아요.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거. 그럼 나머지 1, 2, 4는 자본적 지출이고, 자본적 지출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출들이 있죠. 그런 지출들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고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